지옥이 북극에 찾아왔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캐나다, 덴마크, 러시아, 중국을 옛 정치가 외면하던 경쟁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워싱턴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구 북부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쉽게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맹국들이 안주하며 미국의 보호를 요구하고 따로 협상을 벌이며 방위비 부담을 미국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북극에서 이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며 그린란드를 압박하고 캐나다에 요구하며 기지, 레이더, 극지방 항로, 광물, 군사주 등을 국가 안보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고 중국이 자본력을 이용해 북극의 얼음을 새로운 글로벌 지배의 전선으로 만들기 전에 서방이 깨어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들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 수준의 보도 품질로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뢰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움직임은 덴마크에 속한 영토인 그린란드에서 시작되었고 다시 한번 워싱턴의 전략적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극 특사인 제프 랜드리가 누크에 도착해 현지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졌고 미국 정부는 이 섬에서 군사 주둔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자신들이 매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진짜 쟁점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답변을 피하던 질문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때 북미, 북대서양, 북극을 잇는 통로를 누가 통제하게 될까요? 백악관은 그린란드를 방어, 감시, 그리고 견제의 전략적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이미 그 영토의 북서부에 위치한 P2픽 우주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핵 공격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 프로젝트를 통해 이곳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외교적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린란드를 지구 북쪽에서 미국의 전진 방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북극은 군사 통로, 미래의 무역로이자 전략 자원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레이더, 기지, 활주로, 항구, 그리고 기술을 가진 자가 먼저 보고 먼저 대응하며 더 강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지역을 느린 정치인들, 의존적인 정부들, 그리고 안주하는 동맹들의 손에 맡기는 것은 미국의 적들에게 이점을 넘겨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는 트럼프가 북미 방위에 대해서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압력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공동방위 상설위원회 참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와의 방위 협력입니다. 1940년에 창설되었으며 아직 제2차 세계대전 시기였습니다. 엘브리지 콥 국방부 차관은 오타와가 방위 공약 이행에 진전이 없다고 비난하며 강대국은 책임을 함께 지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요구는 캐나다 국방부를 겨냥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오타와는 미국의 보호, 노라드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군사 구조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캐나다는 장비와 협정을 위한 자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그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북부 강대국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더 많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북극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웨덴이 이 경쟁에 등장한 이유는 사브가 캐나다의 72대 그리펜 전투기와 6대의 글로벌 라이트 항공기 패키지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미래의 전투기 전력에 대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캐나다 내 일자리 창출과 더 큰 산업 통제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이런 식의 협상은 동맹국들이 무기를 구매할 때는 자율성을 원하지만 위협이 닥치면 여전히 미국의 우산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다극화 세계화 새로운 양자 협정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지구 북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압박하지 않으면 북극은 이미 주권, 에너지, 항로를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는 적대국들의 활동 무대로 변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지리적 강점을 지닙니다.
북극 해안의 대부분이 러시아 영토에 속해 있고 모스크바는 극북 지역의 군사시설, 레이더, 기지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극 국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항로와 자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러시아의 영토적 존재와 중국의 경제적 욕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워싱턴을 우려하게 만듭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동맹국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 동맹이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자결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덴마크는 워싱턴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캐나다는 더 많은 결정권을 원하고 북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주변 지역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모두를 같은 사실 앞에 세웁니다. 미국의 힘이 없으면 북극의 균형이 약해집니다. 이 위기는 또한 리더십과 위기관리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유럽 정부들은 보통 성명서, 회의, 약속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문제를 안보 정책의 중심에 둠으로써 대응합니다. 그는 현대전이 단순히 미사일이 발사될 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항로가 바뀔 기지가 설치될 때, 위성 감시가 시작될 때, 항구가 군사적 가치를 얻게 될 때, 그리고 강대국이 상대가 방심한 틈을 알아챘을 때 시작됩니다. 북극의 역사는 왜 이 지역이 결코 비어있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북쪽을 경계, 감시, 억지의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노라드는 이런 맥락에서 탄생했으며 두 강대국 사이의 가장 짧은 경로로 오는 위협을 식별할 수 있도록 레이더가 준비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방위 협의에도 이러한 대륙 방어 논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옛 모델이 새로운 경쟁에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이 구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움직임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방위 비용이 한쪽에만 부담되어선 안 되며 동맹국도 보호를 원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율성을 원한다면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워싱턴과 협상하고 싶다면 트럼프의 미국은 더 이상 다른 정부들이 독립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무료 군사보험처럼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린란드는 북쪽에서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미국의 존재가 더 강해지면 감시가 강화되고 군사 대응 능력이 확대되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만들기 전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방 방위 지도에서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캐나다도 압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방위위원회에서의 일시 중단은 자동적으로 동맹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강력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워싱턴은 북미의 실제 방위에 여전히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래된 포럼들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불편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도구로서 동맹국들을 안주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각 정부가 단순히 불평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군사적 부담을 질 것인지 결정하도록 강요합니다. 덴마크는 주권, 그린란드와의 관계, 대서양 동맹 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모호성이 줄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트럼프의 방식에 저항할 수는 있지만 북극이 이제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덴마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에 군사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위협이 상상 속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치열한 협상의 단계입니다. 그린란드는 계속해서 매물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덴마크는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더 많은 지출을 하고 방어를 더 잘 결정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단결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지옥이 시작된 것은 트럼프가 북극을 외교의 변두리에서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현대 냉전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제 경쟁은 누크, 오타와, 코펜하겐, 모스크바, 베이징을 거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실제로 간단합니다. 북쪽에서 주권, 동맹,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힘, 기지, 방어, 돈, 그리고 미국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